30페이지 담보책임 살펴보겠습니다. 담보책임 30페이지요. 30페이지에 담보책임 1절 권리하자 있습니다. 권리하자. 거기서 핵심 정리 첫 번째요. 별 3개요. 매수인이 선의 악의 관계없이 주장할 수 있는 것. 선의일 때요, 악일 때요? 선악 관계없이 주장할 수 있는 게 3가지예요. 전부 타인 권리에서는 뭐 하는 거? 계약 해제권. 전부 타인 권리에서 뭐 하는 거? 해제권. 전의 동그라미요, 해의 동그라미요. 거기다 써보세요. 전부 타인 권리일 때요. 전부 타인 권리일 때는 계약을 뭐 할 권리요? 해제권. 이건 선이요, 선악이야? 선의 악의 관계없이 다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어디다 쳐요? 전해. 전해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전해. 두 번째는요, 일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일 때는 감액이요. 감액 청구권. 이것도 선이요, 선악이에요? 선의 악의 다 돼요, 이거. 동그라미 치는 거 어디다요? 일감. 전해, 일감. 일감을 줄였더니요. 일감을 줄였더니 저만 손해요, 저만 손해.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이 됐을 때요. 저당권 실행되면 손해배상 청구요. 무슨 청구요? 손해배상 청구하고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계약 해제권이요. 이게 선이요, 선악이에요? 선악 불문하고 다 돼요, 이게요. 선의도 되고 악의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는 거 어디다가요? 해. 요게 다 선이요, 선악 불문이에요? 선악 불문하고 다 되는 것들이에요.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0%. 100% 시험에 나와요. 셋 중에 하나, 100% 나와요. 셋 중에 하나. 전해 뭘 줄이면? 일감을 줄이면 누구 손해? 저만 손해지 뭐. 저만 손해. 이건 다 선의가 아니라 뭐여도 돼요? 악의. 선의일 때만 돼요? 악일 때도 돼요? 그게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3가지. 그럼 담보책임 끝이에요. 담보책임 끝. 이거 뺀 나머지는요. 이거는 선의일 때요, 선악 다 되는 거예요. 선의요, 선악이에요? 선의 악의 불문하고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수인이 선의일 때도 되고 뭐일 때도 되고요. 악일 때도 되는 거예요. 이거 뺀 나머지는요. 이걸 뺀 나머지는 다 매수인이 뭐일 때요? 나머지는 선의일 때요. 매수인이 선의일 것. 끝. 그럼 담보책임은 이게 다예요. 담보책임은. 나머지는 다 매수인이 뭐일 것? 선의일 것. 끝이에요. 끝났어요. 이제 담보책임 다 때려버린 거예요. 한 줄로 다 때린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번 전부 타인 권리요. 전부 타인 권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전부 타인 권리. 사례를 가지고 접근해 볼게요. 사례 가지고요. 사례 1번. 일부 타인이에요? 전부 타인이에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민법 몇 조예요? 570조. 569조, 570조. 2개 연결돼 있어요. 570조 보세요. 570조 밑에. 570조 볼게요.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없을 때요? 이전할 수 없을 때. 전조의 경우가 뭐예요? 전주가 뭐예요? 전부 타인 권리일 때요. 전주가 뭐라고? 전부 타인 권리일 때. 전부 타인 권리일 때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없으면? 이전할 수 없을 때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별표. 선의요, 선악 관계없이요.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별표. 해제의 동그라미요. 선의요, 선악이에요? 선악 불문입니다. 그러나 밑에요.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뭐 한대요? 안 경우에. 알면 뭐예요? 선의요, 악이요? 악일 때는 뭐를 못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럼 쓰세요.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만 할 수 있어요? 선의일 때. 선의일 때만 손해배상 청구한다. 해제는요? 해제는 선이요, 선악이야?
해제는 선악이고요. 손해배상은 선의일 때만 됩니다. 그게 570조입니다. 자, 그 다음 571조 위쪽에 우측에다 이 그림을 그리세요. 우측에다 사례 1번하고 이거 쓰세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실제 있었던 겁니다. 저쪽 의정부 쪽에 국가가 소유하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 소유 땅을. 몇만 평 되는 거죠. 몇만 평 되는 국가 소유 땅을 저 의정부 쪽에. 근데 그 의정부 쪽에 누가요? 관계 공무원이 그 공무원이 사기단하고요 결합을 했어요. 사기단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무원하고 사기단이 이거를 공모를 해가지고 서류를 조작을 했어요. 뭘 조작해가지고요? 서류 조작을 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요? 갑에게 팔아먹었어요. 이거를요. 매각을 했어요. 매매를 했어요. 얘한테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거를요. 사기단이 교육청 직원, 등기소 직원 한 20명입니다. 전문 사기단이 20명. 이게 몇만 평 되는 거예요. 몇만 평. 이때 매매 당시에는 이게 뭐 할 당시요? 매매 계약 당시에 시가는 50억 정도 됐어요. 얼마 정도 됐어요? 50억 정도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갑이 샀어요. 이걸 매수했어요. 얘가 사가지고요. 이걸 갑이 인수해가지고 이걸 매매를 인수해서 이걸 다시 어떻게 했어요? 병에게 또 매매를 또 했어요. 전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을이 이거를 인수를 했잖아요. 을이 인수를 한 거예요. 다시 이제 을이 또 다시 인수했어요. 그럼 맨 처음에 누구 거였다가요? 국가에다가 누구로 넘어갔고요? 갑으로 넘어갔고 갑은 다시 누구한테요? 을에게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매도인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보면 얘가 매도인. 얘는 누구요?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얘가 매수인입니다. 문제는 이 매도인이 땅 파는 매도인이 이게 서류 조작된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른 거죠. 얘가 몰랐으니까 이걸 땅을 산 거예요. 모르고 산 거예요. 이거를요. 알았어요. 얘가 몰랐어요. 이게 조작된 거를요. 서류 조작됐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럼 조작된 걸 몰랐다는 말은 이게 사기단, 사기 쳤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얘가 몰랐다 이거죠. 얘가 선의예요. 문제는 매수인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얘도 몰랐어. 얘도 둘 다 모른 거예요. 지금. 둘 다 모르고 있어요. 이게요. 그럼 이거 누구 땅 산 거예요? 얘는 누구 땅을 파는 거예요? 매도인은 누구 땅을요?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거예요? 아니죠. 뭐가 됐어요? 서류가. 그럼 누구 거예요? 이게? 자기 거예요? 국가 거예요? 국가 건 줄을 모르고 얘가 팔아먹은 거예요. 이거를. 그럼 얘가 팔아먹은 게 이게 6만 평이에요. 6만 평. 그럼 6만 평 전부가 일부가요? 전부가 누구 땅이에요? 자기 거예요? 남의 땅이에요? 타인 권리를 매매한 거예요. 이게 6만 평 전부다. 6만 평 전부. 누구 거를요? 자기 거를요? 남의 거를요? 국가 소유인 거를 모르고 얘가 이거 매매 계약을 을하고 한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앞쪽에서 서류가 조작되면 여기서 서류가 조작된 걸 모르면 얘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문제는요. 이 매수인이 누구냐면 현대산업개발이에요. 현대산업개발. 왜? 아파트 지려고요. 아파트 지려고 저 부지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형질 변경을 했어요. 형질 변경을. 그래서 저게 택지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택지로 형질 변경이 됐어요. 그럼 값이 어떻게 돼요? 값이 엄청 올랐죠. 엄청 올라버렸어요. 그래 여기다 뭘 지려고 그래요? 얘는 사가지고 뭘 지려고 그래요?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그래요.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등기를 하고 나서요. 등기를 하고 나서 아파트를 공사를 막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국가가 뒤늦게요. 국가가 장부를 보니까 뭐가 돼 있어 지금? 국유지로 돼 있어야 될 이 땅이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 지금? 현대산업개발 이 사람한테 넘어가 있잖아. 이걸 뒤늦게 국가에서 알았어요. 그래 추적을 하고 파보니까 뭐예요? 누가 껴있어 거기에? 사기단이 껴가지고 얘한테 파는 거고 갑은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했어요? 아 이게 뭐가 됐다? 조작됐다는 거를 여기서 입증을 했어요. 그럼 이 등기가 어떻게 돼? 이게 유효요 무효요? 무효가 되니까 이것도요. 무효가 되죠. 이게 무효지. 그래서 이 땅을 누가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국가가 찾아가는 거예요. 저걸 도로. 따라서 땅은 국가가 바로 찾아가고 그러면 이 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뺏기죠. 국가한테 뺏기고 을은 누구한테 가서? 매도인에게 가서 뭐를 물어요? 담보 책임. 얘한테 가서 담보 책임을 물어요. 네가 책임져라. 무슨 책임을 져라? 담보 책임져라. 왜? 얘가 누구 땅을요? 6만 평이 다 지 거야 남의 거를? 남의 거를 네가 얘한테 넘겼지 않냐 이거. 이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담보 책임이라고. 담보 책임. 6만 평이 다 6만 평 다 네 게 아니라 남의 거잖아 이거. 그럼 책임져라 이렇게. 전부 타인 권리요. 일부가요 전부가? 전부가 누구 거예요? 타인 권리. 국가 거를 네가 팔았잖냐 이거죠. 그럼 을은 갑에게 가서 계약을 어떻게 해? 이 매매 계약을 그냥 돼요? 계약을 해지해버려요? 예. 계약 해지하고 얘한테 뭘 청구해야 돼요? 손해배상. 계약 해지하고 얘한테 이 저 땅 판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거는 거죠.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도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이때 중요한 거는 이 해제권이 얘가 선의일 때만 돼요? 악의여도 돼요? 여기 있잖아요. 해제권이 뭐라고요? 전부 타인 권리일 때는 선의가 아니라 뭐여도 악의여도 돼요. 따라서 얘가 선의가 아니라 뭐여도 악의여도 돼요. 이게. 다 돼요. 선악불문하고 해제권이 있어요. 손해배상은 언제만 돼요? 손해배상은 언제만? 선의일 때만 돼요. 선의일 때만. 그럼 이 매수자는 현대산업개발은 이 땅 매매 6만 평 매매를 해지해버리면 됩니다. 해지해버리고 얘한테 뭘 청구해요? 이 땅 판 사람한테요?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은 얼마를요? 손해배상의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은? 계약 당시, 이거 계약 당시에는 50억인데 이때는요? 예, 이게 480억이 됐어요. 얼마를 물어줘야 돼요? 50억을요? 480억을? 그럼 질문 드릴게요. 얘는 이 매수자 현대산업개발은 이 땅 누구 건 줄 아는 거야? 누구 건 줄? 갑 건 줄 알고 산 거죠. 그럼 얘는 6만 평을 줘야 하잖아. 보니까 이게 자기 거예요? 국가 거야? 결국은 얘는요. 줘요? 못 주게 돼? 등기를 못 넘겨주게 돼요. 그죠? 넘겨줬어도 이거는 자기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국가 거야? 뺏기잖아. 그럼 얘한테 6만 평을 넘겨주는 거예요? 못 넘겨주게 돼? 못 넘겨주게 됩니다. 못 넘겨주게 돼요. 그럼 얘한테 얼마를 물어줘야 돼요? 50억을 물어줘야 돼요? 480억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금액이 얼마냐? 언제 시가요? 불능당시 시가. 불능당시 시가가 얼마요? 480억. 480억을 물어줘라. 이거를 이행이익이라고 그래요. 무슨 이익? 이행이익을 변상해라. 이행이익입니다. 이행이익 별평. 따라서 50억이 아니라 얼마를요? 480억을 변상해라 이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건 이거예요. 매수인은 해제는요. 얘가 해제하는 거는 선의여야 돼요? 선악불문하고 돼요? 악의여도 되죠?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별색이. 악의여도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요. 손해배상은 언제만 돼요? 선의일 때만 돼. 악의면 안 되죠? 손해배상은 선의일 때만 돼. 이때 손해배상의 금액은 얼마라고요? 무슨 이익? 이행이익이다. 이행이익.
그럼 얘한테 손해배상 거는 거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야 돼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몇 년 안에 손해배상 걸어야 될까? 뭐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아무 때나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네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가. 악의여도 되고요. 불능당 시식가다. 이거 불능당 시식가다. 기간은 제한 있다 없다? 없다. 시험 잘 나오는 거는 요 1번이야. 1번하고 요거 4번. 1번하고 3번 별표한 거. 1번하고 3번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거.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한테 가서 손해배상 거는 거예요. 얼마 달라고요? 480원. 그럼 갑은 손해배상 얘한테 물어주고 갑은 그럼 누구한테 가서 따져? 갑은 누구로부터 샀어? 사기단이. 그럼 사기단한테 걸어야 되는데 사기단이 어디 갔어? 도망갔어. 얘가 망하는 거 이게. 얘가 망하는 거예요. 저 매도인이. 폭탄이죠. 저걸 폭탄 터졌다고 그래. 폭탄 돌리기라고 그래. 폭탄 돌리기. 저 땅이요. 저 땅이 제대로 된 땅이에요. 남의 땅이야. 남의 땅인 걸 지금 모른 채로 돌리는 거죠. 이걸 무슨 돌리기? 폭탄 돌리기라고 그래. 거기다 써.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 터지면은 망하는 거야. 이거 난리 나는 거야. 터지면. 문제는 얘도요. 이 매도인도 억울해 안 억울해 얘도요. 얘도요. 이게 국유지인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얘가 선이라는 거죠. 얘도 선의일 때면 얘가 선의일 때는 매도인도 해제권이 있다. 쓰세요. 누구도 해제권이 있다? 매도인도 뭐가 있어요? 해제권이 있다. 해제권이. 언제만? 선의일 때만. 오케이. 얘도 해제권이 있어. 선생님 얘랑 틀린데요? 예, 틀려요. 뭐가 틀려요? 매수인은요 선이요 선악이야? 매수인은 선악인데 매도인은요 선의일 때만 해제권이 있어. 이게 틀리네. 정리되세요? 가서 집에 가서 그림 그려놓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연습을. 예, 이거 잘 나오는 거니까. 매수인은 선이요 악의여도 돼요? 악의여도 되는데 매도인은 언제만? 선의일 때만 해제권이 있어요. 해제권이요. 틀리네요 이게. 나 헷갈리면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다 몰라. 나 다 모르고 나 헷갈려. 그럼 이거부터만. 매수인은 언제요? 해제권이 있어. 해제권이 언제? 선악 불문하고. 매도인은 언제만? 선의일 때만 해제권. 이거는 안 돼.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면 그럼 이거 포기야. 이거 포기하고 이거 하나만이야. 됐어요? 왜?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거든요. 왜? 이게 14번 나왔어요. 14번. 24번 중에 이게 14번 시험에 나왔어요. 14번. 그럼 매년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죠? 민법은 시험 잘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면 돼요. 거기서. 쓸데없는 데서 기다리지 마세요. 나오는 데를 잘하는 거죠. 나오는. 자, 읽어볼게요. 571조 조문. 571조 조문.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특칙. 매도인이 동그라미야.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까? 알지 못했어요. 선의요.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어요. 그럼 매도인은 손해를 어떻게 하고요? 배상하고. 동그라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언제요? 매도인이? 선이면 쓰세요. 매도인이 언제만? 선이면. 매도인이 선이면. 그 다음 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그 계약 당시의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뭐한 때는? 안 때. 동그라미.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악의요? 매수인이 악의면 쓰세요. 거기다. 누가 악의? 매수인이 악의잖아요. 알았다는 거죠. 매수인이. 그러면 매도인은 동그라미.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해요? 이전할 수 없어요? 이전할 수 없음을 뭐하고? 통지하고 해제할 수 있다. 거기다 쓰세요. 통지하고 밑에다 쓰세요. 통지하고 밑에다 쓰세요. 손해변상하고요? 변상 없이요? 손해변상 없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옆에다 정리하세요. 이거 지금 여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정리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매도인이 악의요? 선이요? 선이요. 이게 남의 거 국유지인 걸 얘가 몰랐단 말이에요. 얘가 몰랐어요. 그런데
매수인도 알았어, 그거 몰랐어, 매수인도 몰랐단 말이죠. 매수인도 알았어요, 선이요? 얘도 선이야. 그러면 이 매도인이 이 매매 계약을 그냥 돼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해지권이 있다. 이때 손해변상 해줘 안 해줘? 얘한테 얘가 뭐라면? 선이면 변상해줘. 손해 변상한다. 변상 없이요? 변상하고야? 변상해주고. 변상하고요? 안 하고요? 해주고. 변상해주고 해제를 하란 말이야. 왜? 얘가 선이잖아. 그런데 2번은요. 이 항은 매도인이 선이고 매수인이 뭐라면? 악이라 이거예요. 얘가 악이면 얘기가 틀리다. 악이면 얘가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그때는 얘가 해제를 할 수 있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 해제권이 있는데 변상해요? 변상 필요 없어. 변상 없이요. 변상 없이 해제할 수 있어. 정리됐군요. 깔끔하게. 결론. 매수인이 뭐라면? 선이면, 얘가 선이면 변상해요? 아니에요? 변상하고 해제를 하는 거고요. 매수인이 선이가 아니라 뭐라면? 악이면 변상해요? 없이요? 없이 해제하라고. 이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요. 여기 시험에 나올 차례입니다. 나올 차례가 됐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저 시계를 붙잡아뒀으면 좋겠는데. 밑에 판례 두 번째 별표, 두 번째 빈출 판례 별 3개. 밑에 판례 두 번째요. 타인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언제를 표준으로 해요? 불농 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뭐한 만큼?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다음표. 그거를 무슨 이익이라고 그래요? 이행이익이죠. 이행이익을 변상한다. 실외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실외이익을 변상한다. 그럼 틀려요. 실외이익을 변상해요? 이행이익을요? 이행이익을 변상해요. 이행이익을. 50억을요? 480억을? 480억. 이행이익을 변상해라. 됐습니다. 다음 572조.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요. 전부요? 일부요? 일부가 동그라미요. 1항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일부가 동그라미 일부가 6만 평 중에 일부가 6만 평 전부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별 3개요. 선이요 선악 관계없이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 그럼 6만 평 중에서 그 부분만큼 전부요? 일부요?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을 뭐 해달라고 그래요? 감액 청구 밑줄이야. 감액 청구하는 거예요. 선이요? 악이요? 선악불문.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선일 때만 감액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선이요? 선악이요? 매년 나와 매년. 선악불문이에요. 선일 때만 해요? 악이어도 돼요? 악이어도 됩니다. 두 번째형 전항의 경우에 잔존 부분만이면 밑줄이요. 잔존 부분. 근데 6만 평 중에 10,000평이다. 10,000평만이다.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동그라미야. 선의의 매수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동그라미요. 선이면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감액은요? 감액은 언제요? 선악이에요. 감액은 선악이에요. 해제는 선의일 때만. 됐어요? 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 그래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보세요. 감액은 뭐라고요? 전부요? 일부요? 감액이 언제만 돼요? 언제 돼요? 선악이야. 선이야. 이거 뺀 나머지는 뭐라고요? 선이. 이게 됐잖아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외우면 머리 깨진다. 머리 깨져요. 아까 한 거예요. 일부 타인 권리는 뭐가 선악이에요? 감액만 선악이에요. 감액만. 이걸 외우셔야 돼. 이거 여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못 외우면 안 돼. 이거를.
일부 타인 권리에서는 뭐가 선악이에요? 감액이 선악이에요. 감액 뺀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선이요. 그래서 나머지가 뭐예요? 해제. 해제. 그 다음 사망.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동그라미요. 외에 뭐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요. 손해배상 청구요. 언제요? 악의요 선의요? 선의 동그라미요. 선의일 때만 되잖아요. 사망의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선의의 매수인이잖아. 선의일 때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질문 드릴게요. 다시 보세요. 이거 얼마 몇 평 샀다고 그랬어요? 6만 평. 6만 평을 샀는데 6만 평 전부가 타인 권리가 아니라 얼마만? 일부가 반이 3만 평이 국유지다. 3만 평이 6만 평 중에 3만 평 절반 정도가 국유지다. 그럼 얘는 3만 평 가지고는 목적 달성을 해 못해? 3만 평 가지고 자기 목적 달성을 해 못해? 못하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선의하다야 악의여도요? 여기 써놨어요. 보고 읽으세요. 일부 타인 권리에서는 뭐가 선악이에요? 감액만 선악이구먼. 감액 뺀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뭐라고요? 선의라니까. 됐어요? 그럼 얘가 땅 산 얘가 6만 평인 줄 알고 샀더니 자기 땅 되는 건 몇만 평만 돼요? 3만 평만 자기 거고요. 나머지 3만 평은 자기 거 됐어 안 됐어? 그럼 이거 가지고는 아파트를 못 줘. 도저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단지만큼 못 줘.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3만 평으로 목적 달성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할까? 계약을 해제하지. 얘는 선택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6만 평 샀는데 몇만 평이요? 3만 평은 자기 거고 3만 평은 국가 거야. 그럼 얘는 선택한다. 잘 보세요. 선택한다. 여러분이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현대산업개발 책임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3만 평으로 아파트 져가지고 분양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해제를 해요? 해제 안 해요?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3만 평만큼 돈 어떻게 하면 돼? 감액을 하면 돼. 감액. 그죠? 감액을 하면 될 거 아니야. 3만 평만큼 뭐 하고요? 감액을 해요. 해제는 안 해. 왜? 3만 평으로 내가 분양할 수 있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감액하고 그 다음에 뭐 청구해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감액하고 뭐 청구요? 손해배상 요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요구요. 두 번째, 이거는 해제한 거예요? 해제 안 하고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 3만 평 가지고는 내가 목적 달성 못해. 내가 원하는 단지 구성 못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계약 뭐 하는 거예요? 해제를 해요. 계약 뭐 하고? 해제하고 뭐 청구해요? 이거 가는 거죠. 이거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보세요. 사망.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또는 해제 외에 뭐까지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손해배상은 이놈의 손해배상은 뭐 할 때도 껴요. 뭐 할 때도? 감액할 때도 끼고 뭐 할 때도요? 해제할 때도. 이거는 손해배상은 다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은 선택하는 거예요. 뭐 중에 뭐 하든가? 감액하든가 해제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럼 감액한다는 말은 해제하는 거야? 해제 안 하는 거야? 해제를 안 할 사람은 감액을 해요. 해제할 사람은 그냥 해제하고 손해배상으로 끝내버려. 문제는 뭐예요? 얘가 선인이 악인에 따라 틀려. 그죠? 얘가 선이면 이 사람이 땅 산 사람이요. 이거 몰랐다 이거죠. 이걸 몰랐다. 국유지인 걸 몰랐다 이걸. 그럼 얘가 악이야 선이요? 선이면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감액도 하고 뭐도 해요? 얘가 뭐라면? 선이면 뭐 할 수 있어요? 감액하고 뭐 청구해요? 손해배상 청구돼요. 악의면. 얘가 선의가 아니라 뭐라면? 악의면 해볼게요. 악의면. 감액해요? 못해요? 여기 써놨어 그래. 일감선악. 그럼 뭐여도요? 선의가 아니라 뭐여도? 악의여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액은 오는데 감액 조치는 했는데 뭐를 못해? 오케이. 그럼 감액하고 끝내는겨.
그럼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밑에. 땅 샀어. 6만 평 사는데 알고 보니까 3만 평이만 내 거고 3만 평은 국가구먼. 선이면 매수인이 뭐라면? 선이면 매수인이 선이면 어떻게 해요?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어요. 됐구먼. 악이면 매수인이 악이면 해지할 수. 써놨구먼 여기. 또 한 번. 나 이거 맨날 하는구먼. 일부 타인 권리는 뭐만요? 감액만 선악이구먼. 감액만. 그죠? 근데 얘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악이면 해제혀 못해요? 못하고 손해배상도 못하고. 끝나는구먼 이거 악이면. 그럼 악일 때는 뭐만 할 수 있어? 악일 때는 감액만 하고 나머지는 손 못 대는구먼. 그 얘기구먼. 그 얘기. 그걸 줄여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요? 일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는 뭐만? 감액만 선악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손이에요. 나머지가 바로 뭐예요? 해제하고 손해배상이에요. 해제 이런 거. 됐습니다. 저걸 외우셔야 돼요. 저걸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눈에 쌍불을 켜고 외우셔야 됩니다. 됐어요? 예. 더 싱싱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더 싱싱한 얘기요. 더 싱싱한 얘기. 자, 제 집사람이 살고 있는 제 집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살고 있는 데가 요거예요. 이렇게요. 여기를 샀어요. 여기를. 제 집사람이 샀는데 여기가 뭐 재개발된다고 한참 소리 나올 때 이걸 산 거예요. 빌라를요. 2층짜리 빌라를. 한 120평 되더라고요. 부지가. 대지가 120평 정도 돼요. 그 당시에 8억 정도 주고 샀대요. 8억 정도 주고. 재개발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은요. 재개발이. 물 건너갔죠. 근데 저기는 재개발 된다고 그러네요. 이미 승인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지금. 저 정도면 몇 평 나와요? 나중에 분양되면? 대지가 12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몇 평 정도 나와요? 네? 대략? 네?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120평이니까 대지가 120평이니까 몇 평 정도 분양받아요? 아파트? 7, 80평 나와요? 그럼 8억 이상은 나오겠죠. 그죠? 어쨌거나 이런 상황인데 여기를 이 땅을요 한 8, 9년 전에 샀어요. 이 땅을 8년 전쯤에 샀나 봐요. 샀는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여기를 이제 재개발도 안 되고 하도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돈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야 그러면 여기가 위치가 괜찮으니까 저기를 헐고 오피스텔을 짓자. 차라리 오피스텔을. 그게 낫지 않냐. 그래 제가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더니 그 건축 설계사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측량을 쭉 해보더니 선생님 이게요.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땅이요. 땅이. 여기는 이만큼은 시땅이고요. 시땅이고 여기는 또 누구 땅이래요? 옆집 땅이래요. 옆집 땅. 이렇게 이게 막 꼬여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만큼이. 여기도 꼬여 있고 여기도 꼬여 있고 이게 세 군데가 꼬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그럼 이걸 땅 사는 사람은요. 땅 사는 제 집사람은 이걸 알고 샀을까요? 모르고 샀을까? 전혀 모른 채로 이걸 땅을 산 거잖아요. 모른 채로 이걸 땅을 산 거예요. 이렇게 120평을. 대지하고 건물하고.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이거 오피스텔을 접을까 하고 손대려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 땅 파는 사람이 A고요. 산 사람이 B다 이거죠. 그럼 저 매수자는 이 땅 주인한테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땅 주인한테 가서 요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한 거예요. 우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진정난 몰랐네. 근데 저희는 해제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목적 달성이 돼요? 안 돼요? 요것 때문에. 요만큼 모자랐다고 해도 목적 달성 돼야 안 돼요? 목적 달성이 되잖아요. 그럼 뭐는 못해요? 해제는 못하고 그냥 뭘로 끝내야 돼요? 감액으로 끝내는 거예요. 감액하고 뭐 청구요?
손해배상 요구죠. 선이면 감액하고 손해배상이죠.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따져야 되는 거죠. 측량합니다. 여기 한 2평이래요. 2평. 거꾸로 또 이쪽은 이쪽이 먹었대요. 이쪽이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 이제 상계 퉁쳐야지 뭐. 그죠? 요것도 식당 이것도 계산 또 해야 되고. 그래봤자 이득이 있어 없어요? 아, 이건 서로 퉁치고요. 옆집하고 저희하고 퉁치고. 이거는요. 이득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굳이 이 땅 주인한테 가서 뭐 해달라고요?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예. 그냥 두는 거죠. 이때 만약 이게 많으면 이게 많아버렸다면 이 점이 이제 얘기가 틀려지죠. 많으면 어떻게 해요? 감액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아니면 뭐 하든가 해제해버리고요. 해제해버리고 이거 손해배상 걸어도 되죠. 이거죠. 이게 바로 일부 타인 권리예요. 일부 타인 권리. 특히 많은 건 뭐예요? 도로에 물렸을 때요. 뭐에 물렸을 때? 도로의 일부가 물려 있어요. 전부가요, 일부가? 이거죠, 이거. 도로의 일부가, 땅 일부가 물려 있을 때가 일부 타인 권리예요. 제일 많은 거예요. 현실에서 많은 건 이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 땅 있다 그러면 도로 있죠, 대부분? 측량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측량을 어떻게 했어요? 요즘이야 전자장비로 딱 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확해요. 근데 옛날에는요? 줄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10번 하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측량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옛날 거는 이 논두렁 밭두렁 된 게 다 바뀌잖아요. 실제 측량하면. 그게 바로 일부 타인 권리예요. 일부 타인 권리. 도로라든가 이게 일부가 남의 땅에 껴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가 이거예요. 그 문제가. 아이고 이거 난리가 났어요. 573조 보세요. 573조 밑에 조문. 전조의 권리 행사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이면 그 사실을 뭐 한 날부터? 안날로부터고요. 선이면 동그라미 선이면. 573조. 선이면 언제부터? 안날로부터고요. 악이면 동그라미. 악이면 언제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안에 해야 돼요. 그래 거기다 쓰세요. 선이면 뭐 한 날부터? 안날부터 1년이요. 안날부터 1년 안에 소송 걸어야 돼. 1년 안에. 악이면 언제부터요? 거기다 쓰세요. 악이면 언제부터? 계악이려. 계악. 악. 왜요? 악이잖아. 똑같은 악이잖아. 악이면 언제부터? 계악이려. 계악일. 계약일은 없어요. 계약일은 없습니다. 법주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법주문이 오타입니다. 오타. 악이면 언제부터? 계악일부터 1년. 그럼 죽어도 안 틀려. 죽어도. 시험 끝나고 10년 지나도 안 헷갈려요. 선이면 언제부터고요? 안날이고. 악이면 계약일로부터 1년 안에 해야 돼요. 악이면 계약일로부터 1년 안에 감액하자고 해야 돼요. 감액하자고.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뒤로 넘기셔서 57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입니다.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일 때. 자,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뭐가 틀리냐면, 자, 이거는 일부가,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일부가 누구 땅이에요? 일부가? 타인 권리예요. 일부가 타인 땅이다 이거죠. 일부가 타인 땅이었을 때가 일부 타인 권리예요.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수량이 아예 부족해버려. 이게 120평이잖아요. 몇 평이요? 120평 해야 되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몇 평이야? 100평이야 100평. 20평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걸 무슨 부족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부족? 수량 부족이었다 이거죠. 수량 부족 상황이다. 이거랑 틀리죠. 뭐가 틀려 이거하고? 이거는 측량하면 몇 평은 나와? 몇 평은? 120평은 나온다 이건. 120평은 나와요. 120평이야. 120평인데 그 중에 몇 평이요? 몇 평이요? 20평이 누구 땅이야 이게요? 자기 거예요? 옆집 땅이야? 이 20평이 옆집 땅이에요. 옆집 땅. 그럼 20평만큼 어떻게 하면 돼? 요만큼을 감액하면 되죠. 아 이거 감액하면 되지. 감액하고 손해배상 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일부 타인 권리야. 일부 타인 권리. 그럼 수량 부족은 뭐예요?
120평이 아니라 몇 평이에요? 100평이야, 100평. 계약은 몇 평을 한 거예요? 계약 평수는 120평인데 그 평당 1,000만 원씩 했다 이거죠. 평당 1,000만 원씩. 그런데 실평수는 몇 평이에요? 실평수는 몇 평? 100평이요, 100평. 이걸 무슨 부족이라고 그래요? 이게 수량 부족이에요. 그럼 이거랑 틀리잖아. 그죠? 이건 수량이 아예 부족한 거야, 이거는. 수량이 빠지는 거예요, 수량이 빠지는 거. 몇 평이 빠져, 이거는? 20평이 부족한 거죠, 이거는. 20평이 아예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20평만큼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20평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데 옆집 거구먼. 있는데 옆집 거구먼. 틀리죠? 이거는 여기 20평이요. 20평이 누구 거예요? 옆집 거예요, 옆집 거. 이게 옆집 거면 일부 타인이고요. 아예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 없으면 수량 부족이지. 뻥꾸난 거죠. 이만큼이 뻥꾸나면 수량 부족이죠. 뻥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수량이 미달인 거죠. 수량이 미달인 거예요. 소주 5병, 맥주 2병 시켰어요. 소주 5병, 맥주 2병. 그런데 수량 부족은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소주든 맥주든 더러우면 무슨 부족? 수량 부족이고요, 수량 부족이고. 일부 타인 권리는 뭐예요? 다른 게 왔어, 다른 게. 그게 뭐예요? 일부 타인 권리지. 됐나요? 예, 됐습니다. 자, 볼게요. 수량 부족 볼게요. 574조. 민법 몇 조? 574조. 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 지정 매매의 따옴표. 수량 지정 매매. 거기다 따옴표 하세요. 그걸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거기다 쓰세요. 평당 얼마씩 가격을 매긴 것. 한 평에 1,000만 원씩 써보세요. 한 평에 얼마씩? 1,000만 원씩 한 걸 무슨 매매라고 그래요? 수량 지정 매매라고 그래요. 한 평에 1,000만 원씩 계약을 했다. 이걸 수량 지정 매매라고 그래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뭐 하는 경우?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별표, 일부가의 별 3개, 일부의 별 3개. 전부요,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한 경우. 이미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했어요. 멸실의 동그라미야. 멸실. 전부가요, 일부가? 일부가. 거기다 쓰세요. 언제부터 멸실했어요? 계약 후에요, 계약 당시요? 전부가요, 일부가? 일부가. 그죠? 쓰셔요, 거기다 별 3개 하고 쓰세요. 원시적, 뭐라고 그래요? 일부 불능이다. 원시적, 전부가 아니라 일부 불능. 원시적,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일부 불능 문제다. 그걸 쓰셔야 돼요. 지금 한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 게. 왜? 그 법주문에 일부라고 그랬잖아. 언제부터? 계약 당시에. 계약 당시부터 멸실한 거를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전부요, 일부가? 일부가. 그럼 계약은 무효요, 유효요? 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공장을 인수했어요. 공장을요. 공장하고 공장에 딸려 있는 창고를요. 공장, 그 다음에 거기 딸려 있는 뭐? 창고. 창고가 거기 3개가 있어요. 창고 3개. 공장하고 창고 3개. 내가 필요해가지고 그걸 인수했어요. 근데 공장은 있는데 뭐가요? 창고가 3개가 어떻게 했어요? 3개 중에 일부가 멸실했어. 언제부터? 계약 당시에 이미 창고가 불나버렸어요. 계약 당시에. 근데 나는 그 공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계약할 때 불난 거를 나는 몰랐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미 계약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그게?
불나가지고 창고가 없어졌어요. 전부가요, 일부가? 일부가 멸치됐어요. 그럼 전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에요? 만약에 전부가요, 전부가 싹 멸치됐다면 계약은 무효일까, 유효일까? 원시적 전부 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부당이득으로 싹 돌려주고 끝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부요, 일부요? 일부가 불능이라는 거예요. 일부에다가 왕동그라미 딱 치는 거예요. 따라서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시를 알고 샀어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한 때 동그라미요. 악의요, 그럼 선이요? 선이면 대금 깎으면 돼요. 감액하고 1번 감액의 동그라미요. 감액의 1번 번호 1번 감액. 그 다음 계약 해제의 2번.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해제. 별도로 3번 몇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3번. 됐어요? 언제요? 악일 때요? 선일 때만? 여기 보세요, 여기. 수량 부족일 때는 다 뭐야, 다? 선일 때만 돼요, 선. 악일 때는 안 돼, 악일 때. 악일 때는 수량 부족이 없잖아, 여기. 수량 부족일 때는 다 뭐라고요? 574조 옆에다 쓰세요. 574조 옆에다 쓰세요. 뭐라고요? 매수인이 언제만? 악일 때요, 선일 때만? 선의일 것, 선의이어야, 선의이면 세 가지 할 수 있어, 세 가지. 뭐 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 해제, 손배. 이게 다 언제 하는 거예요? 선일 때만 돼, 선일 때. 이거 악일 때는 안 돼. 악일 때는 큰일 나. 악일 때 해제하면 안 돼, 이거는. 악의가 아니라 언제만? 선일 때. 왜? 여기 없잖아. 여기 없는 거는 다 선이요. 됐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았어요. 50평을요. 50평을 분양받았는데 유달리 우리 집이 적어. 옆집 가서 보면 넓은디. 내 집은 유달리 뭐 한 것 같아요? 적어요, 적어. 구석진데, 맨 구석진데를 좋은 데라고 샀는데 하필이면 내 집은 어때요? 옆집 가보면 왜 좁지, 여기가? 우리 집이 거실도 작아 보이고 뭐도 작아 보이고 적어 보인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방 구조가 틀리니까 우리 방하고 옆 방하고 구조가 틀리니까 그러려니 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 보더니 뭐라는 거예요? 여기 너무 작아 보여.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측량을 시켰죠. 측량을 시켰더니 뭐예요? 50평인데 분양평수 50평인데 몇 평이에요? 다 합쳐도 공유지분까지 합쳐도 안 되는 거예요. 45평이야. 그럼 몇 평이 빠지는 거예요? 5평이 빠지죠. 그게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수량 부족인 거예요. 무슨 부족? 수량 부족인 거예요. 수량 부족. 그걸 나는 알았쇼, 몰랐쇼? 모르고 분양을 받았잖아. 모르고. 나는 몰랐쇼. 모르고 분양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그냥 살고 싶어. 그냥 살고 싶으면 그냥 뭐예요? 감액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요. 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액하고 깎으면 돼요. 깎고 그냥 눌러 앉아. 나머지는 문제 없어. 손해배상 청구야.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해? 해제하고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에서 받고 나가. 됐죠? 자, 그럼 볼게요. 기출 판례 1번 별 3개. 1번에 별 3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면적이 뭐에 미달해요? 계약 면적에 미달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옆에다 쓰세요. 원시적 수량 부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원시적 무슨 부족? 수량 부족이다. 원시적 무슨 부족? 수량 부족. 50평인 줄 알았더니요. 50평인 줄 알고 분양을 받았더니 45평이에요. 이게 무슨 부족이라고요? 원시적 무슨 부족? 수량 부족이다. 그럼 이거는 원시적 전부 불능이에요? 원시적 일부 불능이에요? 원시적 무슨 불능? 일부 불능의 문제다. 일부 불능. 그럼 이건 무효요? 무효 아니에요? 무효가 아닙니다. 계약은 무효가 아니올시다. 무효가 아니올시다. 만약에 이게 원시적 무슨 불능이면?
전부불능이면 이게 원시적 무슨 불능이면 전부불능이면은 계약은 무슨 처리가 돼요? 무효 처리화 돼요. 무효화하고요. 무효 처리하고 그다음에 전부불능일 때 성립하는 특별한 원리가 뭐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에요. 무슨 과실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죠. 이게 성립하는 거 이게 성립할 수 있다. 원시적 무슨 불능이면 전부불능일 때는. 근데 지금은 전부불능이에요? 일부불능이에요? 일부불능이거든요. 일부불능. 그럼 계약은 뭐가 아니고요? 무효가 아니야. 그럼 무효가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담보책임이요. 담보책임 처리하면 돼요. 담보책임으로 해결하면 돼요. 담보책임으로 대금 감액 처리한다. 무슨 처리요? 감액 처리하면 돼요. 감액하고 손해배상 청구요. 그럼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수량이 부족하다.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수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원시적 무슨 불능이니까요? 전부요, 일부불능이요? 일부불능이잖아. 그럼 뭐가 아니고 첫째, 무효요, 무효 아니에요? 그럼 무슨 책임으로요? 감액 조치하고 끝냅니다. 따라서 일부불능일 때는 무효 처리할 수 있어 없어요? 무효 처리도 못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도 성립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언제 성립한다? 이거는 무슨 불능일 때? 전부불능일 때 이게 성립한다. 이거. 그럼 이게 무효 처리한다는 거는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처리요. 무슨 처리요? 부당이득 반환 처리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처리요. 무효일 때.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시적 무슨 불능일 때? 원시적 무슨 부족일 때는? 수량 부족일 때는, 원시적 수량 부족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처리할 수 있어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처리할 수 없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도 성립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하고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왜? 무슨 불능이라서? 일부 불능이니까. 그걸 거기다 써놨어. 이걸 말로 표현했어요. 자, 볼게요. 그 매매가 수량지정 매매에 해당할 때에 하나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청구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 매매 계약이 미달 부분만큼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원리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 왜요? 그거는 무효일 때 하는 거. 무효일 때.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처리해요? 못해요? 할 수 없고 별표. 할 수 없고. 1번. 그 다음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535조가 규정하는 무슨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써놨잖아요. 그럼 모두 처리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처리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도 성립하는 게 아니다. 요건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 두 가지는 언제요? 전부 불능일 때. 근데 지금 무슨 불능이니까? 일부 불능일 때는 이거 두 가지가 안 된다 이거지. 다시 한번 일부 불능일 때는 이 두 가지가 돼야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처리가 안 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도 안 되고 뭐만 돼요? 일부 불능일 때는 뭐만? 감액이요. 담보 책임으로 감액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 풀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말로 풀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기출문제 집에 가서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575조 4번. 4번에 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요. 제한물권 있는 경우 위에다 써보세요. 집 살 때 세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집 살 때 뭐가 존재하는 경우? 세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집 살 때 뭐가 존재해요? 세입자가 존재해요. 세입자가. 그리고 그 사이 옆에다가 요걸 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이 집을 A하고 B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매매를. 얘는 매수자, 얘는 매도자.
근데 이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집에 누가 들어있어요? 세입자가 여기에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있다 이거죠. 누가 있다 여기에? 전세권자나 또는 누가 있다? 임차권자가 있다. 임차권자가. 얘네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이 집에 살고 있다.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살고 있다 이거죠. 이때 매수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얘가 집 살 때는 여기 세입자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요? 중개업자가 다 설명드려요. 여기 보증금 1억 있고요. 전세 보증금 1억 있고요. 이 집 사시는 겁니다. 집값은 5억인데요. 집값은 5억인데 보증금이 얼마니까요? 전세 보증금이 얼마니까? 1억이니까 그걸 빼요. 5억에서 전세 보증금 1억입니다. 보증금 1억. 보증금 1억을 뺍니다. 왜? 이 1억을 그럼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고요. 전세금, 보증금 안고 사버리는 거죠. 그럼 얼마 주고 집을 인수하는 거예요? 4억 주고 인수하는 거예요. 4억 주고. 그럼 4억 주고 인수한다는 거는 여기 매수자가 이 집에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1억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전세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안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다 써볼게요. 전세 무슨 금을? 보증금을 뭐하고 살 때요? 뭐하고 살 때? 안고 사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면. 끼고 샀다. 전세 보증금을 끼고 샀다라는 말은 여기 세입자 있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산 거예요. 세입자의 존재를 알고 샀다. 세입자의 존재를 모르고 산 거예요? 알고 산 거예요? 알고 산 거예요. 알고. 알고 샀다는 얘기예요. 알고 샀다. 그러면 이 매수자가 집 산 사람이요. 저 집 매도자한테, 집 판 사람한테 가서 담보 책임을 따져요? 못 따져요? 못 따져요. 그때는 담보 책임을 못 물어요. 주인에게요. 집 매도인에게 책임 추궁해요? 못해요? 책임 추궁 못한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뭐하고 샀으니까요? 알고 샀으니까. 알고 샀을 때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문제는요. 보증금 끼고 샀을 때, 안 끼고 샀을 때? 안 끼고 샀다 이거죠. 안 끼고 샀다.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세입자의 존재를 뭐 했다? 모르고 샀다 이거죠. 모르고 샀다. 몰랐다 이거죠. 저기 세입자 있는 거를. 그럼 매수자는 어떻게 해요?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책임 추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매도인에게 책임 추궁할 수 있다. 책임 추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책임 추궁은 언제만 해요? 모르고니까 악의요 선이요? 선의일 때만 책임 추궁할 수 있어요. 매도인에게. 그럼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누가 살고 있어요? 세입자 때문에, 저 세입자 때문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목적 달성 못하면, 뭐를 못하면? 내가 목적 달성 못할 때,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하면 계약 그냥 둬요? 해지해버리면 돼요? 계약 해제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계약 무슨 처리? 해제 처리합니다. 해제 처리하고 뭐 청구하면 돼요? 손해배상.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해지하고. 나 몰랐으니까, 선이니까. 뭐를 못하면? 자, 볼게요. 575조 1항.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거기 빨간 줄 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 질권 또는 유치권 목적. 빨간 줄이에요. 유치권의 빨간 줄.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까? 알지 못한 때 선의이면 별표. 이로 인하여 뭐를 달성할 수 없으면 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하나여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해제는 언제만 돼요?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제할 수 있어요. 기타의 경우 밑줄기요. 기타의 경우가 뭐예요? 목적 달성하면. 뭐를 하면? 어디 갔을까? 핑계. 목적 달성하면 해제를 못하고 뭐를 해야 돼? 그냥 손해배상 조치로 끝나는 거예요. 손해배상 조치요. 손해배상. 요거야 요거. 따라서 매수인이 저 매도인 집주인에게 담보 책임 추궁하려면 매수인이 악의요 선의요? 선의일 때만 되는 거예요. 선의일 때만 할 수 있어요. 목적 달성 못하냐 하나에 따라서. 그죠? 근데 내가 세입자 존재를 모르고 샀어요? 알고 사면? 알고 사면 전세 끼고 산 거죠. 그럼 책임 추궁할 수가 없다. 선의일 때만 할 수 있어요. 별표 거기. 선의일 때만 해지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밑에 보세요. 전세 끼고 매입하면 알고 구입한 거예요? 모르고 산 거예요? 알고 구입한 것이니까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다. 시험 잘 나와요. 그 다음 2항.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 위에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의 별표. 또는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 별표. 대항력 있는 뭐가 있어요? 임차권. 임차권이면 뭐예요? 세입자죠. 세입자의 존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매수한 경우에 준용한다. 세입자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다음 3항 전 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얼마 안에 해야 돼요? 1년 내. 안날이면 동그라미. 안날이면 선이요 악이요? 선이. 개의악일. 악일 때만 개악이래요. 악일 때만.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라고 시험에 잘 나와. 됐어요? 예. 그 다음 576조 밑에 5번. 5번은 뭐예요? 저당권 전세권 행사요. 뭐 행사? 여기 있잖아요. 저당권 실행입니다. 저당권 실행. 뭐 실행? 저당권 실행 또는 행사라고 그래. 행사나 실행이나. 그때는 손해배상하고 해제가요. 손해배상하고 해제가 선의일 때요, 선악이야? 선악 불문하고 다 돼요. 뭐하고 뭐가? 손해배상도, 그 다음 뭐도? 계약 해제도. 선의여야 돼요, 악의여도 돼요? 둘 다 돼요. 끝났어요. 그럼 읽어보면 돼요.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에 별표하세요. 저당권, 전세권에 뭐로 인하여? 행사 동그라미. 행사의 별표. 행사로 인하여. 행사가 뭐예요? 행사가? 거기다 써요. 경매 실행. 경매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또는 취득한 뭐를 잃었어요? 소유권을 잃은 때 밑줄이요. 소유권을 잃은 때. 왜 잃었을까? 거기다 쓰세요. 소유권 잃은 이유가 뭐예요? 왜다 써요? 경매 실행으로. 저당권 실행으로요. 저당권 뭐로? 실행으로 소유권 잃은 때. 매수인은 선이요, 선악 모두요? 선악 모두 별 3개. 선악 모두 별 3개.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 선이요, 선악이야? 선악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 출제에 동그라미. 출제가 뭐예요? 거기다 쓰세요. 은행빚 갚은 때. 은행빚을 변제할 때. 은행빚을 변제한 걸 뭐 했다고 그래요? 출제. 은행빚 변제로 소유권을 뭐 한 때? 보존한 때는 매도인에 대해서 출제액을 뭐 해달라고 그래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출제액 상환 청구 밑줄이요. 무슨 청구?
출제액 상환 청구. 그럼 뭘 갚았을 때요? 은행빚을 둔 거예요? 은행빚을 갚은 거예요? 갚은 거예요. 그 다음 3항. 전 이항의 경우에 선악 모두 매수인은 손해를 받은 때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선이요, 선악이야? 선악 별 3개, 선악의 별 3개.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자, 그럼 위에 여백에다가 쓸 때 위에 여백에다가 써보세요. A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A 집에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여기 융자요. 융자 1억 있습니다. 융자 얼마? 1억 있습니다. 융자 1억. 이거를 B가 어떻게 한 거야? 매수인이 매매로 산 거예요. 저 집을 매수인이 인수했어요. 집을 매매로 샀어요. 매매로. 근데 매매 당시에 이미 뭐가 있어요? 이 집에? 융자 1억 있죠. 즉 융자 1억 있다는 건 C은행 앞으로 뭐가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여기 뭐가 설정돼 있었다? 저당권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이 뭐한 상태? 설정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이 상황에서 누가 산 거예요? 집을? B가, 흥부가 저 집을 샀어요. 흥부가 저 집을 매매로 샀어요. 집은요 6억입니다. 집 시가는 6억입니다. 근데 융자 얼마 있어요? 1억이에요. 그럼 얘가 흥부가 집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사요? 하나는 6억에서 시가 6억에서 융자 1억을 어떻게 해요? 얘가 융자 1억을 끼고 사면 얼마만 주면 돼요? 5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이 방법에 따라 결론이 틀려지는 거예요. 방법에 따라서. 첫째, 뭐 끼고 사면? 융자 얼마 끼고 사면? 1억을 뭐하고 사면? 끼고 샀다. 융자 1억을 어떻게 하고 샀다? 끼고 샀다. 그럼 6억 중에서 얼마를 주는 거예요? 6억에서 1억을 빼니까 6억에서 얼마를 빼요? 1억을 공제하는 거죠? 6억에서 1억을 공제한다. 요 1억을 뭐하고 산다? 공제하고 인수한다. 공제하고 인수한다. 그럼 저 1억을 누가 갚아야 돼요? 1억을. 융자금은 누가 갚아야 돼요? 매수인, 흥부 매수인이 갚는 거죠? 예. 따라서 저 1억은 1억의 빚은요. 1억의 빚은 누가 갚는 거다?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갚는 거예요. 매수인이 갚을 돈입니다. 매수인이 갚을 돈. 왜? 인수했으니까.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융자 1억을 끼고 샀어요? 안 끼고 샀어요? 안 끼고 샀다. 융자 안 끼고 샀다. 그럼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집을? 6억에 인수합니다. 6억에 인수한다. 그럼 저 융자금 1억은 누가 갚아야 돼요? 누가 갚아야 돼요, 은행에서? 매도인이 갚을 돈이에요, 매도인이. 매도인이 뭐 할 돈? 갚을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주어가 틀려, 주어가. 누가 갚느냐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무조건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왜? 내가 집을 이렇게 한번 샀거든요. 내가 이렇게 샀어. 그럼 모든 문제를 어디다 집어넣어? 모든 문제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절대 민법을 못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민법은 뭐라고 규정을 했는 줄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면 이게 아니라 2번을 전제로 해놨어요. 몇 번을? 융자 끼고요, 안 끼고요? 안 끼고 산 걸 전제로 우리 민법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책이 없는 거야. 왜? 자기는 집을 어떻게 하고 샀는데? 무조건 여기다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해법을 못 찾아, 해법을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민법이 조심하실 게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일반화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한 건 그냥 내가 경험한 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거야. 그걸 가지고 일반화하면 그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죠. 그죠? 내가 본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경험한 게 다예요? 아니잖아요. 다가 아니거든요, 다가. 그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거든요.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다양한 모습이. 예. 세월호가 빠졌을 때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목숨을 걸고 살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본 게 다가 아니에요. 도망가네요. 도망가는 사람이 다가 아니잖아요. 다 도망가네. 이거는 자기가 잘못 보거나 아니면 일부만 본 거잖아요. 도망가지 않은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목숨 내놓고. 예.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어느 게 많아요? 융자 끼고 사는 게 많아,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여기다 모든 걸 해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민법은 이걸 전제로 해놨어요. 뭐 한 거를요? 이걸 우리 민법은 이걸 전제로 했어요. 이거는 이걸 전제로 했다. 이걸 규정해놨어요. 이거를요. 그럼 이 1억을 누가 갚아야 된다고요? 누가? 매도인이 갚을 돈이에요. 매도인이. 그런데 1억을 어떻게 해서 매도인이요? 안 갚으면 매도인이 1억을 어떻게 하면 1억을 매도인이 안 갚아요.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저당권. 은행은 그냥 둬요? 경매해버려 그냥? 경매해버려요. 이걸 안 갚으면 은행은 경매를 해버려요. 집을. 그러면 저당권이 그냥 있어요? 실행해버려요? 실행돼요. 실행. 저당권이 실행돼서 어떤 일이 생겨요? 매수인이 산 집. 매수인이 뭐 한 집? 산 집. 매수인이 산 집이 어떻게 돼요? 경매로 넘어가 버려요. 이제요.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로 넘어간다. 경매로 넘어가요. 그럼 집이 있어요? 집이 딴 사람에게 넘어가요? 넘어가 버려요.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 주고? 6억 주고 샀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남에게, 딴 사람에게. 얼마 주고 샀는데요? 6억 주고 샀는데. 그럼 이건 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매도인이 얼마나 안 갚아서? 이거를 1억을 어떻게 하세요? 안 갚으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거 안 갚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저당권이 실행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매수인, 집 산 사람은 얘한테 가도 뭐를 걸어요? 책임을 요구해요. 책임 추궁을 해요. 이 매매 계약을요. 집 매매 계약을 뭐 하겠다? 해제 처리하겠다. 무슨 처리요? 해제 처리하고 무슨 청구예요? 손해배상 청구예요. 손해배상하고 해제를 얘가 요구하는 거야. 쟤한테, 집주인한테. 왜요? 얘가 1억을 어떻게 해서요? 집주인이 얘가 1억을 어떻게 해서? 변제를 안 해서죠. 변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때 매수인은, 이 형부는 이 집 매매할 당시에 저당권이 있다는 거, 국민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거래요. 설정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알았어요? 알지. 등기부등본에 다 나오는디. 저당권이 등기부등본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오면 달나라예요. 거기 달나라. 등기부에 나오죠? 그럼 얘는 저당권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산 거예요. 알고 집을 샀어요. 알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알고 샀는데 이 집에 있는 융자를 갚았어? 안 갚았어? 매도인이? 안 갚아가지고 집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산 집이 경매로 날아가 버렸어. 이 집이 경매로 날아가 버렸어. 얼마 주고 샀는데요? 6억 주고 샀는데요. 6억 주고 샀는데 집이 경매로 날아갔어. 누구 때문에 날아갔어요? 매도인이 뭐를 안 갚아서? 융자금 1억을 상환 안 해서.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요? 따져가서 매도인에게 추궁을 해요. 추궁을. 계약 뭐 하고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해지한다는 말은 얼마를 돌려달라? 6억 다시 내놔. 6억 내놔. 왜? 네가 안 갚았잖아 이거. 이때 매수인이 선이요 악의여도요? 알고 있었으니까 뭐여도? 악의여도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하고 해제가 다 돼요. 여기 있잖아요. 매수인이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는 손해배상도 해제도 언제 돼요? 다 돼요.
얘가 알고 샀어도. 모르고 샀나요? 알고 샀어도? 알고 샀어도 해제도 되고 손해배상도 다 되는 거예요. 연결되세요? 이게 이거예요. 뭐하고 샀을 때? 융자 끼고요? 안 끼고요? 융자 뭐하고? 안 끼고 사야 돼. 안 끼고. 안 끼고 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매수인이 선의뿐만 아니라 언제도요? 악의일 때도. 선의, 악의 모두 뭐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요. 이게 576조예요. 이게 576조. 선의일 때요? 악의일 때요? 예, 이거 모르면 576조 모르면 담보책임 헛공부한 거야. 이거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단 이게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은 뭐예요? 뭐를 안 끼고 샀어야 돼요? 융자를 끼고요? 안 끼고? 안 끼고 샀을 때, 안 끼고 샀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요. 전제 조건이. 그럼 여기처럼 1번처럼 우리 현실에는 이런 게 많아요. 1번이요. 뭐 끼고 사면? 융자 끼고 사면 6억에서 1억을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1억을 누가 갚아야 돼요? 누가 갚을 돈이에요? 매수인이 갚을 돈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요 1억을 못 갚았어요. 1억을 매수인이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아서. 못 갚으면 은행이 봐줘 안 봐줘? 매수인이라고 봐주나? 똑같죠. 매수인이 못 갚으면 뭘 처리해요? 은행은? 경매로 넘어가요. 집이 뭘로 넘어가요? 경매로 집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매도인 때문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매수인 본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인수한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매도인에게 융자 1억을 끼고 샀다는 말은, 융자 1억을 끼고 샀다는 거는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추궁을요. 담보 책임 추궁을 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책임 면제해 준 거예요. 융자 꼈다는 거는, 융자 끼고 샀다는 거는 책임을 면제해 준 거예요. 매도인한테. 그래서 담보 책임 문제는 언제만 생겨요? 전제 조건이요? 융자를 끼고 샀을 때, 안 끼고 샀을 때? 안 끼고 샀을 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논의의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논의의 전제 조건. 뿌리가 틀려요. 뿌리가. 됐나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따로따로 접근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그게 민법 몇 조? 576조입니다. 576조. 예. 거기 1번 별세개 1번. 매수인이 1번. 융자를 뭐 하고요? 안고. 융자 안고 매입한 경우. 즉 채무 인수한 경우. 뭐를 인수했어요? 채무 인수 위에다 써요. 1억을 인수했을 때. 그럼 담보 책임 물어요? 못 물어요? 거기다 쓰세요.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추궁할 수 없다.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핵심이다. 없다가. 그 다음 2번 빈출 판례. 저당권이 설정만 된 상태. 설정의 삼각형이요. 2번이요. 2번은 빈출 판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권이 실행됐어요? 설정만 된 상태요? 설정만 된 상태에서는 담보 책임이 문제됩니까? 안 됩니다. 거기다 써보세요. 담보 책임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써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경매 실행될 때, 경매로 넘어갈 때, 경매로 뭐 할 때요? 넘어갈 때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 경매로 뭐 할 때요? 넘어갈 때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 근데 넘어갔어요. 설정만 됐어. 설정만 되면 담보 책임이 문제되는 게 아니다. 예,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머지는
따로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요 임대차하고 특별법 완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하루 통째로 다 내 가지고 하루 통째로 내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5월 며칠 날이요? 5월 2일 날 통째로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쫙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완강을 해서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